그리고 다음 얘기는 이게 오늘 국회에서 있었던 거죠? 네. 네. 오늘 국회 이제 그 국방위에서 그 김현태 707 특임단장이라고 최근에 헌재에서 그 윤석열을 조금 옹호하는 듯한 발언, 탄핵 세력들 편에 붙어서 그 증언을 하면서 참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인물이죠. 김현태 707 특임단장을 국회 국방위에서 국민의힘이 이걸 여야 간사 간 이제 협의를 없이 사실상 단독으로 오늘 소집을 해서 이제 오늘 긴급 현안 질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국힘당에서는 이제 김현태 단장을 통해서 결국 민주당이 그 당시 계엄군들 군들을 상대로 해서 이제 회유 공작을 핀 거다. 그래서 탄핵 음모론을 좀 이렇게 확산시키기 위한 저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을 했는데 뭐 오늘 김현태 단장의 얘기 나와서 얘기한 걸 보면 여전히 이렇게 손바닥으로 그 진실을 가리려고 한다고 한 시도가 너무 무망하다, 무의미하다는 걸 오늘 사실상 뭐 다시 한번 확인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네, 한번 그 우선 박범계 의원. 박범계 의원이 이제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이제 처음으로 국회에 나와서 내가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하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 이게 사실은 이제 윤석열 탄핵 거의 결정타 쐐기가 됐거든요. 네. 이 발언을 이제 희석시키기 위해서 이 발언이 결국 박범계의 회유에 의해서 이제 시작이 된 것이다. 네. 이런 이제 증언들을 좀 끌어냅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네, 보시죠. 말씀하셨죠. 그러면은 이게 제가 또 연관돼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0일 날 국방위 긴급 현안 질의 있으셨죠. 예. 그때 점심시간 때 3층에 어디 가가지고 쉬고 있는데 민당 의원 두 분하고 수석 전문위원하고 들이닥쳤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까? 아닙니다. 국회 온 것도 처음이었고 처음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통상적이지 않습니다. 거기 와가지고 뭐 언론에 났습니다만 박범계 의원이 뭐라고 곽종근 사령관을 회유를 했습니까? 예, 12월 10일 처음 국회 왔을 때 식사를 하고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제가 아는 지인이 이제 민주당의 보좌관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령관 좀 시기에 방 하나만 좀 협조해 달라. 그래서 방을 협조했는데 그 이후에 민주당 국회의원 말고 그 전문위원 이런 분이 들어와서 사령관님과 한참을 얘기했습니다. 그때 이제 뭐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 뭐 민주당이 지켜줄 것이다 이런 말을 많이 했고 그런 와중에 그 위원이 연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사령관께서 한번 얘기하시고 그때 이제 박범계 의원께서 노란 메모지에 기록을 쭉 하셨습니다. 하시고 잠시 있다가 뭐 한 번 더 해보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요구를 했는데 사령관께서 말한 게 본인이 적은 거가 다르다. 아까 그거 아니었지 않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좀 본인이 메모한 걸 기준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또 박범계 의원 전화를 받고 변호사 한 명이 왔습니다. 2월 10일 날 그 사령관께서 답변한 내용은 의결 종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이렇게 진술을 하셨고 제가 이후에 12월 9일 전날 검찰에서 진술을 하고 오셨습니다. 자수서란 걸 내고 오셨는데 그 자수서 내용을 확인해 봤습니다. 자수서의 내용은 아직 국회 내에 의결 종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 국회 안으로 빨리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 빨리 데리고 나와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결국은 제가 봤을 때 그 본인께서 진실되게 자수서를 쓴 내용에 국회의원, 본회의장 끌어내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변형되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국힘이 왜 저런 걸 했는지 짐작할 수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박범계 의원이 이제 곽종근 특전사령관 국회 이제 이제 증인으로 이제 불려서 나와서 잠깐 점심 시간 때 이제 불러서 얘기를 좀 들어보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처음으로 사실 곽정근 사령관이 이제 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얘기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뭐 민주당이 지켜주겠다. 또는 이제 변호사를 이제 뭐 선임시켜주겠다 이런 제안을 뭐 했을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그거가 과연 그 회유라고 볼 수가 있는 건지, 일단 그 증인이 어떤 양심 선언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공익 제보자로서 그 부분을 지켜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런 증언을 이제 청취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한 어쨌든 저는 의무라고도 보여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박범계 의원의 이런 회유 그 주장은 흡사 제가 이 청담동 술자리 관련해서 첼리스트를 상대로 해서 좀 진실을 얘기해달라라고 하는 저의 그 문자를 이 강요 미수죄로 지금 기소한 거하고 거의 흡사한 구조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네. 중요한 거는 박범계 의원이 이 곽 사령관하고 국회에서 면담하기 하루 전에 이미 곽 사령관이 검찰에 자수서를 제출했다는 거고 그 자수서 내용에 보면 윤석열이 지금 아직까지 의결 정족수가 안 됐으니까 문을 부수고 안에 들어가서라도 국회 안에 있는 인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자수서에 썼다는 거예요. 근데 네. 김현태는 거기 자수서에도 보면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얘기 안 하고 안에 있는 의원을 끌어내라고 얘기를 한 것을 결국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회유해서 그걸 국회의원을 끌어내려고 하는 걸로 이제 둔갑을 시켰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뭐 지금 김현태 특임대장이 얘기하는 걸 이제 보시는 분들 상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판단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네. 아니 의결 정족수가 안 됐고 문을 부수고 안에 들어가서도 안에 있는 인원을 끌어내라고 하는 얘기는 당연히 의결 정족수가 되기 전에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얘기하는 걸로 받아들이는 게 상식적이지 않겠어요? 당연하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이게 회유 공작설이라고 하는 것의 수준이 이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부승찬 의원. 예, 부승찬 의원이 이제 한마디로 이 회유 공작설의 문제점들을 그냥 초반에 사실은 좀 박살을 냈어요. 네, 네. 한번 간단히 들어보죠. 네, 들어보시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뭐 김현태 단장을 불러서 진술을 하게 한다고 해서 뭐가 바뀌는 게 있습니까? K1 기관단총 갖고 들어온 거, 5,900여 발 갖고 들어온 게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집니까? 어찌됐든 지하 1층에서 단전 차단기 내린 건 사실 아닙니까? 바뀝니까? 지금 더구나 김현태 단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증인도 아니고 참고인도 아닌 단순한 참석자에 불과합니다. 거짓된 진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보십시오. 지난해 12월 9일 날 김현태 단장은 본인이 한 거를 다시 봐요. 뭐라고 했나? 본인이 울면서 한 얘기를 직접 본인이 시청하고 되새겨 봐요. 뭔 얘기를 했나? 그리고 10일 날 회유당했다는 날 바뀐 게 있습니까? 오히려 약화됐어요. 본인이 기자회견 한 것보다 더 약화됐어요. 회유를 했으면 바뀌는 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더 강력해져야 돼요. 총을 쏘라고 지시했다든지. 이게 회유죠. 근데 헌재에 가서 바뀝니다. 일부가. 그럼 그 사이에 누가 있었어요? 네. 정말 이제 한마디로 추가하면 김현태 단장의 경우에 국회에서 이제 12월 10일 날 나서 발언하기 전에 그 하루 전에 그 기자회견을 자청을 했었잖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고 난 뒤에 12월 10일 날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전날 얘기했던 것보다도 조금 좀 완화된.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든지 이제 무력을 통해서 이제 국회 의결을 방해하려고 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외려 톤 다운이 됐다는 거죠. 만약에 그 당시 민주당이 김현태 단장을 회유했다고 얘기한다면 전날 기자회견 발언보다 더 세졌어야 되는 거 아니냐. 완화가 됐는데 무슨 회유가 있었겠냐라고 하는 지적인 거고 외려 김현태 단장의 발언이 극적으로 변해진 것은 헌재에서의 발언인가요? 최초에 본인이 기자회견 때 발언하고 헌재 발언이 많이 달라졌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과연 어떤 누구의 회유가 있었겠냐? 거꾸로 그 이후에 사실상 이제 성일종 이 국힘당 의원이 김현태 단장을 만나서 예, 처음으로 이제 민주당의 이제 회유서를 이제 폭로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민주당의 회유 공작이 있었던 게 아니고 국힘당의 회유 공작이 있었다. 그게 이제 맞죠. 이런 취지의 지적을 한 거죠.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더. 오늘 네. 제일 관심을 가졌던 건 단전. 네. 단전이죠. 네. 단전 시도 어제 민주당에서 있었다고 얘기했는데 김현태 단장이 사실상 오늘 이걸 확인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언론들 제목은 전부 대통령이 지시 안 했다. 이걸로만 뽑았습니다. 예, 한번 좀 들어보시죠. 네. 예, 김현태 단장입니다. 네네. 네, 어제 국회에서 민주당 국조특위 의원님들이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계엄군이 국회를 단전시킨 배경에는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던 윤석열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이 단전에 대해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단전 관련해서는 대통령 지시가 일체 없었습니다. 그럼 누가 지시한 겁니까? 단전은 특전사령관께서 12월 4일 00시 30분에 대통령 전화를 받고 스스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생각해낸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러면 단전 배경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라고 한 어제 민주당 국조특위 의원들의 기자회견은 가짜 뉴스입니까? 예, 내용이 맞지 않은 뉴스입니다. 설명을 좀 길게 드려야 되는데 제가 00시 35분경에 2층 중앙 복도 안쪽을 진입하다가 소화기 공격을 받고 저희 인원들을 물렸습니다. 그리고 사령관께 더 이상 진입이 제한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높은 데 올라가면 그 중앙 복도 안쪽 뒤늦게 알았는데 그 로텐더 홀이 보일 것이라 생각하고 아니 어떻게 생겼나 하고 4층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제 소화기 공격을 받고 제가 00시 50분에 사령관께 상황 설명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진입이 어렵고 앞에 많은 분들이 막고 계셔서 들어갈 수가 없다. 이런 보고를 드리는 와중에 사령관께서 그러면 혹시 뭐 전기라도 내릴 수 있으면 찾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는 그 국회 가결이란 걸 사실 모르는 상태에서 가결이 되고 나서 그 사실을 알았는데 그 당시에도 저희의 국회 봉쇄를 통한 확보 임무에 필요한 지시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야, 저들은 저렇게. 네, 그러니까 외려 그 굉장히 구체적인 상황에서 곽 전 사령관이 전기를 차단하라고 한 지시가 있었음을 사실 확인해 준 거예요, 저는. 네. 제가 볼 때는. 네. 그런데 그러한 지시가 과연 대통령으로부터 전달이 된 것인지 여부를 김현태 단장이 어떻게 합니까? 김현태 단장은 대통령하고 직접적으로 그 지시를 뭐 전달받고 수행하고 그런 위치가 아니잖아요. 예. 결국 이게 거꾸로 제가 볼 때는 김현태 단장이 단단히 지금 국힘당 쪽에 지금 붙었어요, 지금. 그래서 국힘당이 원하는 진술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저 단전에 대한 지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게 확인된 게 중요한 거고 저 단전에 대한 지시가 대통령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곽정근 사령관이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인지 이 부분들에 대한 직접 증인은 김현태 단장이 아니고 곽정근 사령관이죠. 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오늘 그 김현태 단장은 와서 회유 공작이 민주당의 회유 공작 그다음에 단전 단수는 대통령이 아니고 곽정근 사령관의 지시였다. 뭐 이 얘기를 이제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증거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외려 김현태 단장이 별로 국힘당에 도움이 안 되는 얘기만 하고 갔다. 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